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1. 머릿말. 사람들이 속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돈머니일 것입니다. 번님께서는 우리 돈 5만 원권 지폐에 어떤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앞면에는 신사임당 선생님의 초상화가 있으니 꽃 그림이 있다면 아마도 신사임당께서 그린 꽃 그림일까 하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5만 원권 지폐의 뒷면을 보면 분명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듯한데 도대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미술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정체를 모른 채 그저 지갑 속에 넣고 다녔을 것입니다. 실은 그 그림은 세로로 그린 매화나무 족자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매화일까요? 학교 미술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는 옛 그림이, 그것도 화폐라는 가장 일상적인 물건에 담겨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의 답을 풀기 위해 오늘은 먼저 사군자 그림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고자 합니다. 선비에게 사군자는 버시자 스승이다. 옛 선조들은 꽃의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꽃을 그려 그 향기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본래 향기란 군자의 인품을 뜻하는 말이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향기를 통해 인격의 깊이를 흠모해왔습니다. 주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그 변화가 두드러져 표범의 무늬와 같으나 소위는 단지 얼굴빛만 바꿀 뿐이다. 군자는 깊은 산골짜기의 난초처럼 비록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향기로서 자신이 존재함을 알립니다. 그 인품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감화를 주고 그로써 군자의 이상을 실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남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거나 겉모습만 꾸미는 얕은 태도를 경계하고 표범의 무늬처럼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현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난초와 지초를 얻는 것과 같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품이 높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난초 향기를 맡듯 그 사람의 인격에 물들어 스스로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향기는 완성된 인격을 뜻하므로 사계절을 대표하는 4가지 식물, 매난국죽을 곁에 두고 버처럼 스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1년 내내 인품 높은 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이 그림을 바라보며 하루도 쉬지 않고 평생 인품 완성을 위해 정진했던 것입니다. 3. 사군자 매난국죽의 상징과 의미. 옛 선비들은 사군자를 한 화면에 그려 사시청양이라 이름 붙이고 생활 공간에 걸어두며 버처럼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군자는 단순히 예쁜 꽃과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닮고 싶은 이상적인 인간상, 곧 군자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사군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에 따라 선비가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을 상징합니다. 매와 눈 속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용기로 절개와 선구자 정신을 상징합니다. 난초 깊은 골짜기에서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는 겸손으로 고귀함과 절제를 뜻합니다. 국화서리 속에서도 홀로 피는 강인함으로 지조와 은퇴의 미덕을 나타냅니다. 대나무 속이 비어있고 사계절 푸르며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절개와 비움을 상징합니다. 비록 향기는 없지만 그 절개를 겨울의 향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림이 아니라 글씨에 가까웠을까? 조선 선비들은 사군자를 그린다고 하지 않고 친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컨대 난초를 친다고 합니다. 사군자를 외형 그대로 묘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식물이 지닌 정신과 기계를 담아내는 데 의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글씨와 그림은 뿌리가 같다는 생각 아래 붓글씨의 필법으로 사군자를 그렸기에 그 그림에서는 붓의 속도와 힘, 기운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조선 사군자의 어벤져스. 매화 어몽룡 담백함의 극치 월매도. 대나무 이정바람에 흔들리는 풍죽도의 백미. 난초 김정희 추사 난초 그림의 새 지평. 국화 이징 단아하고 격조 높은 국화. 사군자는 모두 역경 속에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추위, 외로움, 서리, 바람을 견뎌낸 끝에 향기와 품격을 남깁니다. 조선 선비들이 이 4식물을 사랑한 이유는 결국 나 또한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겠다는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4. 매화와 선비. 오늘은 사군자 가운데서도 매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화는 사군자의 핵심으로 한국인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매화는 우아한 풍취와 높은 절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희망, 화려함 대신 은은한 향기 암향로 자신을 드러내는 청빈을 뜻합니다.
퇴계 이황과 매화. 퇴계 선생님은 매화를 매화형이라 부르며 스승이자 벗으로 대했습니다. 평생 91수의 매화시를 지어 매화시첩으로 남길 만큼 그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여기에 퇴계 선생님의 시 한 수를 번님께 전합니다. 뜰을 거니니 달이 사람을 따르고 매화 곁을 몇 번이나 돌았던가. 밤 깊도록 일어나지 못하니 향기는 옷에 스미고 달빛은 가득하네. 세상을 떠나기 직전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말 또한 저 매화나무에 물을 주거라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매화를 먼저 걱정한 이 장면은 선비 정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5. 어몽룡의 월매도. 어몽룡의 월매도는 오늘날 5만원권 지폐 뒷면에도 담긴 한국 회화의 대표작입니다. 화려하지 않되 기품이 있고 담백하지만 깊이가 있는 작품입니다. 어몽룡은 누구인가? 조선 중기의 선비 화가 설곡 어몽룡 1566년에서 1617년 은조선 선조광해군 연간에 활동했던 사대부 출신의 화가입니다. 직업 화가가 아니라 높은 학식과 교양을 갖춘 선비로서 그림을 그렸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몽룡의 매화, 이정의 대나무, 황집중의 포도를 일컬어 삼절이라 부르며 당대 최고로 쳤습니다. 그의 호인 설곡눈 덮인 계곡처럼 추운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우는 매화의 기계를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매화를 전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화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화풍은 화려함보다는 간결함과 담백함이 특징이라 합니다. 그의 매화 그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고 합니다. 수직의 미학을 볼 수 있습니다. 어몽룡의 매화는 옆으로 굽어지기보다 위로 곧게 뻗어 올라가는 가지가 특징입니다. 이는 꺾이지 않는 선비의 절개를 상징합니다. 여백과 다른 뛰어난 조화. 월매도처럼 화면의 상당 부분을 비워두고 여백, 그 안에 뜬 은은한 달과 매화가지를 조화시켜 시적이고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농담의 조화먹의 진하기 농담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가까운 가지는 진하게, 먼 달은 아주 연하게 표현해 깊이감을 줍니다. 어몽룡의 매화는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이 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6. 어몽룡의 월매도 그림 감상법. 실물 어몽룡의 월매도를 감상할 기회가 되면 아래와 같은 감상 방법으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물화일체의 경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몽룡의 월매도를 우리가 족자 앞에 섰을 때 감상하는 최고의 감상법을 큐레이터께서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먼저 느끼세요. 어몽룡의 월매도는 세로로 긴 족자 형태입니다. 지폐에서는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큰 작품이지요. 최고의 감상법은 우선 먼저 작품의 대각선 길이만큼 약 1.5em 뒤로 물러나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달빛과 땅에서 하늘로 수직으로 솟구치는 매화가지의 팽팽한 긴장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만일 그림 바로 앞에 코를 박고 꽃잎 모양이 왜 이래? 대충 그렸네? 라고 투덜대는 것은 무식한 감상법입니다. 이 그림은 세밀한 묘사보다 전체적인 기운을 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뒤에서 팔짱을 살짝 끼고 수직으로 뻗은 가지에서 꺾이지 않는 선비의 절개가 느껴지는군이라고 조용히 의조리는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다루상에서 가지좌하로 시선의 흐름을 타세요. 이 그림의 오른쪽 위에는 은은한 달이 떠 있고 왼쪽 아래로 매화 가지들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의 둥근 달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 달빛을 받아 아래로 다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의 흐름을 시선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이것이 바른 감상법입니다. 따라서 왼쪽 아래의 나뭇뿌리부터 거꾸로 훑어 올라가거나 지그재그로 산만하게 보는 것은 올바른 감상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화가가 의도한 달밤의 정취가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내려앉은 매화가지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네라며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시선을 부드럽게 옮기는 모습이야말로 최상의 감상법입니다. 단순함 속에 숨겨진 암향 그윽한 향기를 읽으세요. 어몽룡의 매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먹의 농담진하고 연함만으로 그렸지요. 이를 묵매라고 합니다. 10분 정도 가만히 그림을 응시하며 저 시커먼 먹선 뒤에 숨겨진 은은한 매화 향기를 상상해보세요. 화가는 꽃을 예쁘게 그리려 한 게 아니라 추위를 이긴 매화의 정신을 그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모르고 색깔도 없고 심심하네 라며 투덜대는 모습은 무식한 소행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요리의 깊은 육수 맛을 모르고
인스턴트의 자극적인 맛만 찾는 것과 같습니다. 비어있는 여백이 마치 차가운 겨울 밤 공기처럼 맑게 느껴지는군이라며 그림의 빈 곳까지 마음으로 채워보는 태도가 참으로 올바른 감상법입니다. 7. 맺는 말. 매화는 평생 추위 속에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번님, 우리의 삶도 매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찬바람 부는 날이 길수록 사람은 더 깊어지고 향기는 더 은근해집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는 향기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봄, 번님의 하루하루에도 매화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향기가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아침 맞으시길 바랍니다.